네,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Segmentation Transformer Object Contextual Representations for Semantic Segment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 이제 2020년 ECCV에 등재된 논문으로 이제 원래 Object Contextual Representations for Semantic Segmentation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논문에서 이제 제안한 이 OCR 방법론이 이제 트랜스포머의 이제 프레임워크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서 이제 2021년에 다시 나왔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이제 논문의 순서대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논문은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관련한 논문입니다. 이제 모티베이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픽셀이 속하는 오브젝트의 이제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으로 이제 픽셀 레벨 덴스 프리딕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픽셀의 레이블은 결국 픽셀이 속하는 오브젝트 리전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어떤 이제 간단하면서 좀 효과적인 그런 이제 OCR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OCR은 이제 세그멘테이션 모델과 결합하여서 이제 그 성능을 이제 개선하는 방법이므로 이제 HRlet과 이제 OCR 그리고 이제 후처리 방법인 이제 세그픽스를 통해서 이제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소타를 달성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OCR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세 가지 단계를 가집니다. 우선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용해서 이제 소프트 오브젝트 리전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백본 네트워크를 통해 어떤 코러스한 세그멘테이션 맵을 생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리전에 있는 픽셀들을 어그리게이트 함으로써 오브젝트 리전 리프레젠테이션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그리게이트 한다는 것은 이제 어텐션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된 오브젝트 리전의 리프레젠테이션 그리고 기존 픽셀의 리프레젠테이션의 이제 어텐션을 한 번 더 적용하여 그리고 오브젝트 컨텍스추얼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이제 픽셀 리프레젠테이션과 오브젝트 리전의 리프레젠테이션의 이제 관계를 고려해서 이제 픽셀 리프레젠테이션을 업데이트한다는 점이 이 논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을 논문에서는 이제 픽셀 리프레젠테이션을 강화한다, 어그멘트 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을 추가한 것은 이제 오브젝트 리전의 리프레젠테이션 계산 그리고 각 위치에 대한 이제 오브젝트 컨텍스추얼 리프레젠테이션의 이제 계산이 이제 트랜스포머의 이제 디코더, 인코더의 크로스 어텐션 모듈로 이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에 대한 이제 랭킹인데 여기 보시면 HLnet 그리고 OCR 모델이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위에도 이제 어떤 다른 버전의 HRlet V2를 이용한 모델이 이제 4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미님이 발표해 주신 이제 HNet 그리고 인즈님이 발표해 주신 이제 세그포머도 여기 이제 랭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OCR 모듈이 무엇이고 세그멘테이션에서 왜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었는지 같이 이제 공부하고자 이 논문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오른쪽은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입니다. 네. 네, 이제 물론 이제 인트로덕션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그 당연한 얘기지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이제 픽셀의 클래스는 그 픽셀이 속한 오브젝트의 이제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픽셀의 피처들을 뽑을 때 어떤 오브젝트의 리전을 이용해 보자라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를 보시면 이제 ASPP와 이제 OCR을 비교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ASPP는 이제 딥랩 V2 이제 V3에 이제 소개된 이제 세그멘테이션 방법 중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르투러스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컨볼루션을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커널 사이에 이제 간격을 주면서 연산을 하는 어떤 컨볼루션 방식입니다. 뭐 이를 이제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이제 파라미터 수는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넓은 리스트티브 필드를 이제 커버하게 되면서 이제 스페셜한 그런 주변 픽셀들의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존의 방법 같은 경우는 세그멘테이션 또한 이제 주변에 이제 픽셀 간의 이제 관계를 취합해서 이제 픽셀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업데이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했다면 OCR은
그 픽셀과 그 픽셀이 속한 그 오브젝트 리전의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이제 픽셀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계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릴레이티드 워크로 넘어가서 이 논문에서 이제 그 말하는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의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텍스추얼 정보를 이제 생성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이제 여러 스케일의 인풋들로 구성을 해서 이제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이제 멀티 스케일 컨텍스트 방법하고, 그리고 이 논문과 같이 어떤 이제 관계를 이용한 방식인 릴레이셔널 컨텍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멀티 스케일 컨텍스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보자면 이제 기존의 이제 세그멘테이션 방식을 살펴보면은 이제 FCN과 같은 경우 이제 이미지의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에서 마지막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이제 원 바이 원 컨볼루션 네트워크로 교체하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에서 이제 중요한 위치 정보를 잃지 않게끔 하였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하지만 이제 덴스한 맵을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뭐 어떤 스킬 커넥션과 같은 것을 활용해서 어떤 이런 스페셜한 정보들을 유지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업샘플링 하였을 때 어떤 뚜렷한 어떤 되게 덴스한 어떤 세그멘테이션 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그 모델에는 이제 풀링 방식이 존재를 하고, 이제 그런 이제 풀링 방식은 레졸루션에 이제 많은 저하를 발생시키면서 이런 세그멘테이션의 이제 큰 단점으로 여겨져 왔었는데, 이를 이제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적용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해소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 이제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딥랩 V2에서 이런 이제 아트로스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이라는 방식을 적용을 했는데, 사실 여기 이제 아래 각주에 보시면 이것은 이제 딥랩 V3 모델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은 이제 딥랩 V2에서도 이 ASPP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림은 딥랩 V2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레이트를 이제 여러 가지로 주면서 다양한 커널 크기의 이제 컨볼루션 피처 맵을 추출하고 이를 이제 병렬적으로 처리해서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을 적용해서 이제 꽤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딥랩 V3 같은 경우도 다른 이제 데이터셋에서 이제 소타 성능을 기록하고 있어서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피라미드 씬 파싱 네트워크라는 이제 PSP넷이 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아트로스 이제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제 멀티 스케일의 인풋을 넣어 주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스케일의 이제 풀링을 통해서 나온 이 계산을 넣어주면서 이제 여러 컨텍스추얼 정보를 취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이제 관계를 통해서 어떤 컨텍스추얼 정보를 취합하는 방식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논문에서 소개한 뭐 DAnet 그리고 CFnet 그다음에 OCNet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픽셀 간의 이제 관계를 고려하는 모델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제 ACF넷과 같은 경우는 이 논문과 이제 굉장히 이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ACF넷 같은 경우는 이제 어텐셔널 이제 클래스 피처 네트워크라는 이제 네트워크인데, 이제 후에 이제 이 OCR 모델의 구조를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먼저 ACF넷을 간단하게 이제 보자면, 백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논문과 비슷하게 어떤 코어스한 세그멘테이션 맵을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래스 센터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어떤 세그멘테이션 맵과의 어텐션을 통해서 마지막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을 계산을 합니다. 사실 이 논문과 매우 비슷해서 이 논문하고의 차이점을 좀 찾기가 초반에는 좀 힘들었는데, 이 논문과 이제 차이가 있다면 논문에서는 이제 그 마지막 이 어텐션 방법이 픽셀과 오브젝트의 리전, 그 픽셀과 그 픽셀들이 이제 속할 법한 오브젝트의 리전하고 이제 어텐션 연산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논문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이
클래스 센터하고 이 콜스한 맵하고의 픽셀 리프레젠테이션이 아닌 어떤 이제 콜스한 맵하고 이제 어텐션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좀 차이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이런 이제 많은 어떤 관계를 이용한 세그멘테이션에서 이제 관계를 이용한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오브젝트 리전과 픽셀 간의 관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이런 이제 방법들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네, 이제 논문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백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그멘테이션 백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픽셀의 레프레젠테이션과 소프트 오브젝트 리전을 생성을 합니다. 소프트 오브젝트 리전 같은 경우는 이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와 이제 픽셀 와이즈 크로스 엔트로피를 적용을 해서 이제 구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콜스한 세그멘테이션 맵 뭐 M1, M2, 그래서 뭐 MK까지 이제 리전의 매트릭스를 구하고요. 여기서 이제 K는 이제 우리가 정하는 이제 클래스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 매트릭스의 이제 디그리는 특정 픽셀이 그 K 클래스 오브젝트에 속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픽셀 리프레젠테이션 XI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크로스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니라 크로스 어텐션이 적용됩니다. 그 픽셀 레프레젠테이션과 이제 소프트 오브젝트 리전을 이용해서 이제 스몰 m 틸다를 이제 소프트 노멀라이즈 합니다. 이렇게 이제 소프트 노멀라이즈한 스몰 m 틸다를 기존 이제 밸류로 주어지는 픽셀 리프레젠테이션과 이제 곱함으로써 오브젝트 리전 리프레젠테이션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브젝트 리전 리프레젠테이션을 계산을 했으면 또 이를 가지고 그 픽셀의 리프레젠테이션과 텐션을 통해서 또다시 계산을 합니다. 여기 위에 이제 픽셀의 리프레젠테이션과 어떤 소프트맥스 연산을 통해서 이제 어텐션 웨이트를 이와 같이 구하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리전 리프레젠테이션과 곱해주면서 두 번째 이제 크로스 어텐션 연산을 진행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어텐션 연산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 보시는 이제 픽셀 리전 릴레이션이 이 픽셀과 리전 간의 이제 관계에 대한 이제 가중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오브젝트 컨텍스추얼 리프레젠테이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기존 픽셀 리프레젠테이션에 이제 컨캣을 해서 이제 어그멘트된 이제 픽셀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하고 이를 다시 픽셀 와이즈 크로스 엔트로피를 취하면서 최종 세그멘테이션 맵을 구합니다. 그 여기 보시는 이제 뭐 파이, 푸사이, 뭐 로우, 오메가, 그리고 G 이런 것들은 다 원 바이 원 컨볼루션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 펑션을 적용한 이제 트랜스폼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논문에서 말하는 이제 OCR의 전부이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논문에서 추가한 부분, 어떤 OCR을 트랜스포머 프레임워크로 이제 해석하는 부분을 추가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먼저 이제 디코더 파트에 들어가는 인풋은 이제 카테고리 쿼리입니다. 이 쿼리는 이제 소프트맥스가 아니라 소프트 오브젝트 리전을 생성하기 위한 쿼리고요. 그게 이제 쿼리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인코더 파트의 인풋인 이제 픽셀 리프레젠테이션이 어떤 키와 밸류로 주어지면서 이제 첫 번째 크로스 어텐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적용되면서 이제 오브젝트 리전 리프레젠테이션 F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F는 다시 인코더의 밸류와 키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픽셀 레프레젠테이션이 이제 쿼리로 들어가게 되면서 오브젝트 컨텍스추얼 리프레젠테이션 Y가 계산됩니다. 이를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최종 계속 이제 픽셀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아웃풋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의 이제 이 부분이 디코더 파트의 이제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인코더 파트의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제 셀프 어텐션은 그냥 그림에 있었는데 논문에서도 이것은 선택사항 옵션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냥 어떤 트랜스포머의 구조에 맞춰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그냥 추가해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험을 보시면
총 5가지 데이터셋을 활용을 합니다. 이제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앞서 보여드렸고, 나머지 이제 4개의 데이터셋은 이제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제 ADE 20K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넷 팔싱 데이터셋이고요. 립은 이제 사람에 대한 팔싱 데이터셋, 그리고 코코 스터프하고 이제 파스칼 컨텍스트는 이제 씬 팔싱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였고, 그리고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백본 네트워크를 이제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 시켜서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러닝 레이트 디케이 팩터는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의 이제 웨이트 로스의 이제 웨이트 부분인데, 최종 아웃풋을 구하는 로스의 웨이트는 1로 설정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중간 그 소프트 오브젝트 리전을 구하기 위한 억실러리 로스의 이제 웨이트는 이제 0.4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이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였고요. 데이터셋마다 이제 전처리하고 이제 학습 방식에 디테일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자료에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공정한 비교를 통해서 어떤 백본 네트워크로는 이제 다이렉티드 레즈넷을 활용을 하였고요. 기존 아까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언급한 이제 2가지 뭐 멀티스케일 컨텍스트 방식의 모델과 그 뒤에 릴레이셔널 컨텍스트 방식의 모델 2가지의 모델들과 이제 비교를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먼저 멀티스케일 컨텍스트 방식을 사용한 그런 여타 모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뭐 1% 미만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차이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 멀티스케일 컨텍스트 같은 경우는 꽤 복잡한 구조의 이제 모델이므로 시간이 되게 이제 오래 걸리는데, 그에 비해 좀 간단한 OCR 방법을 사용했을 때 이제 성능 향상이 이제 유의미하다라고 논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with course하고 이제 without course는 뭐 시스케이프 데이터셋의 어떤 course annotation 버전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사용한 것,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뭐 당연하게도 그것을 사용한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릴레이셔널 컨텍스트 방식을 사용한 이제 모델들과의 비교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뭐 DAnet, 뭐 듀얼 어텐션 네트워크, 그리고 뭐 더블 어텐션 네트워크 등이 있고요. 여기 CC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 스터디 초기에 이제 임진님이 한번 발표해 주신 논문입니다. 그래서 뭐 크리스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논문으로 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그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타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 역시나 좋은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OCR 방법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간단하고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를 이제 파라미터, 그리고 메모리, 플롭스, 타임을 비교를 해서 모델의 이제 컴플렉시티를 비교한 결과 다른 모델에 비해서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를 보면은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레스넷으로 통일시켜서 이제 다른 어떤 소타 모델들과 비교해 본 것입니다. 이제 빨간색, 초록색, 이제 파란색은 이제 탑3를 나타낸 것으로 이 모델의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여러 데이터셋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최종 가장 좋은 성능은 백본 네트워크로 이제 HR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인데요. 이제 HR넷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키포인트 디텍션을 할 때 사용했던 모델로 이제 꽤 좋은 결과를 보여준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 레졸루션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레이어가 깊어져도 이제 어떤 높은 레졸루션을 유지하면서 세그멘테이션에서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뭐 이런 키포인트 디텍션 같은 경우 어떤 이런 레졸루션이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런 이제 HR넷이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거 HR넷 같은 경우도 어떤 레퍼런스에 달아두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OCR넷이 아니라 OCR 모듈의 이제 효과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OCR의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보여주면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HR넷만 사용했을 때보다 이제 OCR을 추가했을 때 이제 성능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OCR의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이제 HR넷 그리고 OCR 그리고 이제 세그픽스라는 이제 후처리 방식을 추가해서 이제 3%의 성능 향상을 더 이끌어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그픽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어떤 세그멘테이션의 이제 후처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논문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그픽스까지 이제 해서 이제 84.5%로 어떤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에 대해서 지금 소타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파노틱 세그멘테이션에서의 이제 OCR 적용인데요. 이제 파노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인스턴스까지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클래스를 예측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셀 수 있는 어떤 오브젝트들의 모든 인스턴스를 다 구분을 해서 이제 클래스를 배정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배경 등 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제 것들까지 어떤 화면의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되게 어려운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스크 이제 FPN에 대해서 이제 OCR을 추가했을 때 여기 41.5%에서 이제 42.7로, 그리고 43에서 이제 44.2로 어떤 성능 향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이제 오브젝트 이제 컨텍스추얼 리프레젠테이션을 계산을 해서 이제 픽셀의 리프레젠테이션을 강화해서 이제 성능 향상의 효과를 보인 이제 OCR이라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하였는데요. 근데 실제 픽셀과 그 픽셀이 이제 관련이 있는 오브젝트 리전과의 이제 어텐션 연산을 통해서 어떤 이제 실질적인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큰 장점으로는 이제 다른 여러 이제 모델과 뭐 HR넷이나 이제 여러 모델들과 결합을 해서 이제 성능 향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 네, 이 부분이 되게 이제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되게 여러 우수한 백본 네트워크와 이제 결합을 해서 더 좋은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이런 어텐션 모듈을 수정을 해서 더 다른 태스크에서도 좋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뭐 HY나 이제 VQA 등의 이제 오브젝트와 사람 또는 오브젝트와 이제 텍스트의 관계를 인베딩하고자 하는 태스크들이 되게 많이 연구가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어텐션 방식을 적용을 한다면은 조금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요즘 이제 그런 관계형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 이런 어텐션 모듈을 잘 적용을 한다면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 이제 OCR의 이제 소프트 오브젝트 리전을 이제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브젝트 리전을 잘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백본 네트워크의 이제 소프트 오브젝트 리전을 잘 뽑아야지만 어떤 성능 향상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그 소프트 오브젝트 리전의 이제 어떤 클래스도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데이터셋에 따라서 잘 설정해야 어떤 오브젝트 리전이 잘 뽑힐 것 같고, 그만큼 이제 백본 네트워크의 어떤 의존도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어텐션을 이용한 방법이니만큼 어떤 시각적인 자료가 이제 많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이제 성능 지표로만 OCR 모듈의 성능을 보여준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OCR을 적용을 하였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세그멘테이션 맵이라든지 아니면 어텐션 맵을 통해 이제 픽셀과 이제 오브젝트 리전의 이제 관계를 정말 잘 표현하였는지 등의 어떤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요. 뭐 보충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문에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